안녕하세요. 100억 부자 챌린지의 꿈나무입니다. 오늘은 1주택자였던 제가 왜 다주택자가 되기로 결심했는지 자세히 밝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다주택자가 되겠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이 시국에 다주택자요? 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세요? 세금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입니다.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미 다주택자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주택자는 집값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고 1주택자는 중립, 다주택자는 집값 상승에 베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을 해보면 집값이 오르면 1주택자한테 뭐가 이득이죠? 제 집만 오르는 게 아니라 옆집도 그 옆집도 다 같이 오르는데요. 1주택자들이 다주택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비과세를 받아서 갈아타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내가 갈아타고 싶은 집은 현재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이죠. 그렇다면 집값이 오를 때 갈아타고 싶은 집이 현재 내 집보다 당연히 더 많이 오를 확률이 큽니다. 결국 비과세를 받아도 갈아탈 때 내 돈을 더 보태야 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자, 쉽게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현재 지방에 사는데 강남에 20억짜리 집에 살고 싶어. 근데 나한테는 지금 지방에 있는 이 3억짜리 아파트가 전부야. 이 상황에서 강남 집값과 지방 집값이 똑같이 10%가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내 아파트는 3천만 원이 오른 거지만 강남의 아파트는 20억의 10%인 2억이 오른 겁니다. 결국 격차가 더 벌어지는 셈이 되는 거죠. 결론은 슬프지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이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격차를 줄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줄이냐? 내가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는 못 샀지만 갭이 적은 지방에 5억짜리 아파트 5채를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똑같이 10%가 오르면 강남 아파트는 2억이 오르고 내 지방 아파트들은 5천만 원씩 2.5억이 오른 셈이죠. 또 번외로 강남은 10%가 오를 때 강남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결국 이런 식으로 격차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할지 잘 압니다. 세금 계산 안 하냐? 요즘 같은 시대에 저게 말이 돼? 입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를 포기했더니 이게 다 해결이 됐어요. 그건 바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를 포기하니 선택의 폭이 정말 넓어졌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비과세를 포기하겠다는 거지 세금 중과를 막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 저는 가장 먼저 규제 지역인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갭투자로 세팅합니다. 여기서 2년을 들고 있으면 일반 과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일반 과세가 아니라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2년을 직접 살아야 합니다. 그럼 내가 현 시점에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전세 세입자 최소 2년 거주, 그 뒤에 제가 실거주 또 2년, 총 4년을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아파트 외에 다른 상품을 투자하면 되긴 합니다만 여러분, 비과세 하나 받자고 아파트 투자를 4년간 멈춘다? 저는 이게 훨씬 더 큰 리스크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과세도 아니고 일반과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양도세 자체가 수익이 있어야 나는 법입니다. 세금을 많이 때려 맞아도 결국 이득이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만약에 제 수도권 아파트가 정말 많이 올라서 비과세를 꼭 받아야 한다? 그럼 다주택자 포지션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과세 받고 싶은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빼고 다 정리하고 2년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정권 바뀌고 또 그러면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법입니다. 이번 정권 보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세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겁니다. 저는 양도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꼭 받고 싶다면 그때 유동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고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선택했을 때
나중에 가장 많은 수익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것만 계산합니다. 고민 끝에 결론이 나면 주변 소음은 다 무시하고 제가 내린 생각대로 실행합니다. 이게 다예요. 앞으로 집값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당장 내년에 집값이 상승할까 하락할까?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몇 년간 집값은 어땠지? 최근 몇 년간은 많이 상승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땠지?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떨까?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 결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우상향하더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앞으로 내년에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 하락과 상승에는 각각의 이유가 있잖아요. 집값 하락의 이유로는 금리 인상, 상승에 대한 피로감, 규제 정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집값 상승의 이유에는 공급 부족이 아무래도 가장 크겠죠. 대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고 어떤 정책을 펼치나에 따라 호재가 될 수도 악재가 될 수도 있기에 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어떤 이유에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겠죠. 저는 앞서 나열한 모든 이유보다도 수급, 즉 수요와 공급에 따른 영향에 가장 많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투자를 한다면 내년에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에 과감히 비과세를 포기하고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이래요. 부동산 세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즉 매수할 때 내는 세금이고, 보유세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 내는 세금, 마지막으로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취득세와 보유세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상황에 맞춰 매수를 한다면 양도세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양도세는 팔 때 수익이 생겨야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세가 50%라고 쳐도 1억 수익이 생기면 5천만 원은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다시 비과세를 꼭 받고 싶다면 한 채만 남기고 다시 다 매도하면 되는 거고요. 진짜 결론입니다. 1주택자 비과세 혜택으로 받는 이득, 다주택자가 됨으로써의 자산의 증가, 이 둘 중에서 저는 후자가 훨씬 이득이 크다고 생각했기에 앞으로도 쭉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정말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면 다주택자 포지션이 앞으로도 자산 증식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분이라도 여유 자금이 된다면 상가나 지산 쪽으로 추가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한 게 정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결국 본인의 몫인 거죠. 또 각자의 사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략이 다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본인 기준에서 고려한 다음 다주택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해도 그 뒤에 지역 선정도 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막 1주택자가 된 20대 투자자 입장에서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를 모두 고려해서 다주택자가 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짰고 투자금은 얼마나 들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다음 영상에서 낱낱이 다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